그러면 저는 그 전이성 기스트에서 이마티닙 요법에 실패한 환자에서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명돈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스트에서 1차 치료는 글리백을 쓰는 것이거든요. 글리백이 그 이마티닙은 성분명이고 글리백은 상품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치료가 1차 치료로서 적용이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약이 잘 듣기는 하는데 결국에 내성이 생기신 분들에서는 또 다른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약이 잘 안 듣게 돼서 약의 저항성이 생겨서 기스트 병변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마티닙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마티닙의 내성 기전은 가장 많은 것은 그 약 3분의 2 또는 4분의 3의 환자에서는 그 킷 단백질의 2차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차 돌연변이는 그 1차 돌연변이는 대개 킷 엑손 11번과 9번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일부 환자에서 PDGF 알파의 그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마티닙을 계속 쓰다 보면은 2차 돌연변이가 새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2차 돌연변이가 대개는 킷 엑손 13, 14번, 17번, 18번에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킷 단백의 그 어떤 구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킷 엑손 11번이나 9번에만 그 돌연변이가 1차 돌연변이만 있는 경우에는 킷이 이마티닙이 잘 달라붙어서 그 킷 단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2차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은 킷 단백 구조가 바뀌면서 이마티닙이 잘 안 붙게 됩니다. 킷에. 그러면은 이제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 환자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경우는 그 김영돈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병의 진행 형태에 따라 국소적으로 병의 일부가 국소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전신적으로 병의 전체가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소 진행의 치료는 뭐 이렇게 일부가 진행하는 경우에 일부를 국소적으로 절제를 하고 나머지는 또 약이 듣는 부분은 이마티닙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마티닙 치료 중 국소 진행 시 그 수술적 절제 효과에 대해서 보면요, 어떤 약물 치료를 그 이마티닙을 증량을 하거나 뭐 수니팀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약물 치료로만 변경을 했을 때와 어떤 그 국소 진행한 부분을 수술로 떼내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국소 진행한 부분을 수술적 절제를 하고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더 성적이 좋다라는 것이 저희의 그 연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병 전체가 나빠지는 경우는 뭐 수술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 병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 병변 한두 개만 나빠지는 경우는 그 나빠지는 병변을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이런 것으로 국소적으로 제거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나빠진 경우는 또 국소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약물 치료는 뭐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건 간에 계속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전이성 그 병기 사기의 그 기스트에서는 약물 치료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부 병변만 나빠지는 경우는 또 수술적 절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적 그 여러 병변이 한꺼번에 그 커지는 경우 표준 치료는 이마티닙을 증량하는 경우가 있겠고 물론 이제 400mg을 드셨던 분들은 2배인 800mg으로 증량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마티닙의 그 400mg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에 있어서 그 300mg이나 그 밑으로 그 용량을 줄였던 경우는 800mg으로 바로 증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300mg까지 그 이하로 줄였던 환자분들은 800mg으로 바로 올리지는 못하고 600mg으로 올려서 잘 견디시면은
또 800mg으로 순차적으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니티닙, 성분명은 수니티닙이고 상품명은 수텐, 또 그 3차 약제로 레고라페닙, 상품명은 스티바가. 그리고 이러한 약제들의 다 약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이마티닙을 다시 투여하면은 또 일부 병변으로는 또 억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아바프리티닙, 이것은 PDGFR 알파 D84V 돌연변이의 경우에 이 돌연변이는 다른 약제의 모든 약제가 다 안 듣습니다. 유일하게 이 아바프리티닙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약제를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적용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약제로서 스티바가까지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리프레티닙, 상품명은 핀락이 되겠습니다. 4차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약제는 임상 연구로서는 효과가 다 밝혀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아바프리티닙과 리프레티닙 이 두 가지 약제는 현재로서는 희귀약품센터에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진단서를 저희가 발행해 드리면은 외국에 이 약제들을 판매하는 그런 외국에 가셔서 구입을 외국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쪽에서 처방을 받으시고 또 사용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마티닙 사용 중 이 앞에 이러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마티닙 사용 중 400mg 사용 중이죠. 400mg 사용 중 진행한 경우에는 그 2배 용량인 800mg까지 증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 증량에 따른 부작용은 빈혈, 부종, 피로감을 제외하고는 400mg보다 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견딜만 하십니다. 물론 이 800mg을 처음부터 800mg을 쓰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400mg을 드시던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마티닙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부작용이 물론 조금 더 심해지지만 그래도 드실만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800mg으로 증량을 해서 견디지 못하면은 다시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한 600mg으로 좀 줄여서 복용을 하시면 대부분 부작용은 조절은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800mg이라는 것은 400mg을 하루에 2번 드시는 거죠. 400mg은 아침에만 한번 드시는데 800mg은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니티닙이 수텐이라는 약제가 이마티닙 400mg, 800mg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텐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텐의 효과는 이미 국제 삼상 연구에서 이미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차 약제가 안 나왔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는 이마티닙만 유일하게 기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인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이마티닙이 안 들었을 경우에 수니티닙을 쓰는 그룹과 수니티닙 위약을 쓰는 그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수니티닙을 쓴 그룹이 환자분들이 더 무진행 생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2차 이마티닙에 실패한 경우에는 수텐이 표준 치료화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수텐의 평균 약에 듣는 기간은 대개 한 6에서 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6에서 7개월이라고 하면은 모든 환자분이 6에서 7개월이라는 말은 아니고 어떤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환자분의 절반 정도가 6에서 7개월 사이에
까지는 약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분의 환자분들은 그 기간을 넘겨서 약이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바가라는 약, 그 성분명은 레고라페닙이 되겠는데요. 이 약은 바이에르에서 개발한 약제로 PDGFR 알파뿐만이 아니고 혈관 생성 억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앞에 그 수텐 약제도 혈관 생성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제가 되겠고, 이마티니까 그 순위팀에 실패한 기스트 환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위약과 비교하는 삼상 연구, 그리드 연구라는 것이 수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병원들이 이 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티바가라는 약이 없던 시절에는 또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또 그 어떤 그 약효과를 보면서 그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치료적 이득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스티바가를 쓴 경우가 이 노란 그래프가 되겠고, 위약을 쓴 경우가 이제 그 흰색 그래프가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제가 듣는 그 평균 기간은 약 5개월 정도가 되겠는데, 역시 스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5개월이라는 것은 그 절반의 환자는 5개월 정도의 까지 그 약이 듣지만 나머지 절반의 환자는 5개월 이후에도 약이 듣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5개월이라는 약은 어떤 모든 환자가 다 이제 5개월만 약이 듣고 그 이후에는 안 듣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또 이러한 약제들의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 이마티닙을 다시 쓰면 어떠냐,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암에서는 한번 썼던 약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노출된 약제에도 불구하고 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노출된 약제에 약이 안 듣는다는 것 뜻합니다. 그 약제에 노출된 것에도 불구하고 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암세포가 그 약제 내성을 띠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암에서는 내성을 갖는, 더 이상 약이 안 듣는 약제를 다시 투여하지는 않는데, 이 기스트에서는 한번 썼던 약도 한번 다시 투여를 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저희가 그것을 이제 삼상 연구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제에 실패한 경우에도 이미 썼던 이마티닙을 다시 쓰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는 것이 좀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마티닙, 순이티닙, 레고라페닙, 이 세 가지 약제에 노출돼서 병이 진행한 경우는 다시 이마티닙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험 체계에서 국가에서 이러한 이마티닙을 다시 쓰는 것은 보험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제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마티닙을 재투여할 때 계속 투여하는 것과 간헐적으로 일주 투약하고 일주 쉬는 것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세포 수준에서 약제를 계속 쓰는 것과 간헐적으로 쓰는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세포 실험, 동물 실험에서 간헐적으로 쓰는 것과 계속 쓰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분들께도 적용해봤더니 이마티닙을 다시 재투여할 때 계속 쓰는 것과 일주 투여하고 일주 쉬는 것, 이러한 방식이 성적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마티닙 재투여 시 어떤 약제 비용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헐적 투여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일주 투약, 일주 휴약,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표준 치료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요,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기스트에서 이마티닙 치료는 효과가 높긴 한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국소 진행의 경우 진행 병변에 대해 수술이나 고주파열 치료 등 국소 치료와 이마티닙 지속 사용으로 상당 기간 기스트 종양을 다시 억제할 수가 있겠고, 표준 2차 치료제인 수니티닙, 그러니까 수텐, 3차 치료제는 레고라페닙, 상품명으로 스티바가, 그리고 이마티닙을 재투여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티닙 재투여는 간헐적 투여도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 개발의 어떤 연도를 보면요, 이마티닙이 기스트에서 2002년도에 허가가 되었고요. 수니티닙이 2006년. 이건 뭐 우리나라의 허가 연도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허가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검토하고 도입하는 시간이 뭐 한 1년, 1, 2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한 1, 2년 뒤에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 세계적인 어떤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라페닙이 2013년, 그리고 리프레티닙이 2020년, 아바프레티닙도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증명이 되면서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프레티닙과 아바프레티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가 안 되어 있고 통상적인 처방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적으로 희귀약품센터에 신청을 해서 외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약가가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몇 천만 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은 좀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셔서 또 국외에 처방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이제 처방을 외국에서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떤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김영란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리프레티닙은 이게 지금 오노제약에서 이 약을 개발한 디사이퍼라라는 제약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오노사에서 디사이퍼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노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좀 꾸준히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내에도 곧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기스트에서 임상 연구,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임상 연구라는 것이 이제 모든 환자분께 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환자분들의 어떤 처한 상황이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연구 약제는 약제를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어떤 슬롯이 다 차면은 또 어떤 임상 연구 약제는 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개별 환자분들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 가능한 임상 연구 약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최근에는 뉴베이라는 회사에서 MB003이라는 약제가 임상 연구로 사용이 된 적이 있고, 또 아이디알엑스라는 회사에서 아이디알엑스 40이라는 약제가 또 임상 연구 약제로 사용이 된 적이 있고, 디사이퍼라 회사의 리프레티닙이 역시 키덱스존 17, 18번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슬롯들이 다 이제 차면서 현재는 이러한 약제들을 임상 연구로 권유를 해드릴 수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조만간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에 아이디알엑스에서 개발된 약제가 2차 약제로서 수니티닙과 비교하는 그런 삼상 연구가 내년 하반기 내년 한 중반 정도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상 연구 약제들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 환자에서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 환자에서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약제들은 모두 킷을 좀 더 억제하는 방향의 약제들이 개발돼 왔고, 저희들이 아직 뭐 이런 연구들이 다 삼상 연구들이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삼상연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존 약제보다 더 우월할 것이냐, 이것은 뭐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오랫동안 그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몇몇 분들한테 약을 쓴 바로는 그래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임상 연구를 그 원내에서 하고 있는 그 임상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또 해당되시는 분들께 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